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제까지 핸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소통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녁 밤 시간대에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것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서 소통방송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고, 비록 혼자 떠드는 것이겠지만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걸로 간간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찍는 거라 좀 많이 어색한데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제가 생각해온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이가 바라본 홀덤닥터 컨텐츠 볼만한가? 라는 주제예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제 컨텐츠가 재미가 없어요. 네. 공부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흥미 위주로 본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안 맞아요. 네. 아무래도 흥미 위주의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단조롭고 어쩔 때는 좀 지루하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홀덤닥터 핸드 리뷰의 컨셉이 초중급자들이 쉽게 하는 실수나 릭을 잡아주기 위한 거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 있거나 레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핸드 리뷰를 소개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조금만 높게 잡으면 야 이게 뭐냐, 이걸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당연히 이지콜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게 뻔하거든요. 어떻게 너는 이런 걸로 홀드를 하냐, 너무 위크한 거 아니냐,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소재들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핸드 오픈해놓고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핸드 오픈해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런 말 못하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보여지는 영상들도 자신이 이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정작 그렇게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드물게 나타나죠. 네. 어쩔 때는 그렇게 절대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너는 뭐 안 그러냐, 너는 실수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당연히 저도 실수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핸드 리뷰하는 그런 영상들에 관련돼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영상의 대부분을 이렇게 제보받거나 지인들이 이제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제보받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나 카페 회원들의 핸드 리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드 히스토리를 제보받으면서 어떻게 플레이할 거냐라는 질문도 받아요. 그 말인즉슨 이 핸드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 핸드 레인지를 파악하고 오픈된 핸드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나 어떤 액션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상대 핸드 레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뿐이지 플레이어의 의도와 이제 생각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블라인드 사이즈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 블라인드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유형이라던가 실력이라던가 그런 분포도 등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낮은 블라인드 위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초중급자들의 실수나 릭을 잡아주기 위한 컨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찍는 스킬과 영상의 퀄리티는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더 심하겠죠. 영상을 이렇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애니메이션처럼 바꿔봐라, 이미지 형태로 바꿔봐라, 누구처럼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제가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돼요. 편집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좋아해주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덤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채널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채널이 좀 성장을 하려면 이런 교육적인 컨텐츠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미 위주의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 채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했는데 더 재미없으면 어떻게 될지 좀 대책이 안 서네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제가 홍보를 또 안 하거든요. 홍보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튜브를 하면 주변 지인들한테 야 나 이거 하니까 구독 좀 해줘, 혹은 지인들한테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아예 일체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안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채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푸념을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홀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한 타이틀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브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덤을 소재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좀 이슈 혹은 급부상한 32 홀덤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가세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이모티콘이 32 홀덤이에요.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럼 홀덤 채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제 채널에 와가지고 이 리플 하나 남겼다고 해가지고서 제 구독자를 자기 채널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리플을 보는 분들 중에서 얘는 누구지? 이러면서 그 채널을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그 채널도 구독을 하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독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분들은 그러면 제 채널은 안 오고 그분 채널에서만 계속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분 채널도 볼 거고 제 채널도 볼 거고 또 다른 채널도 볼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채널이 내용이 부실하고 재미없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채널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독자는 그대로 있는 거고 점점점 늘어나는 거고, 또 이게 다른 채널에서 구독자가 되고 그 채널에서 성장하면서 또 제 컨텐츠가 추천 컨텐츠로 뜨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볼 게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더 열심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생각에 대한 뭐 반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호 유기적이고 상호작용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얼마 전에 홀덤 컨텐츠 중에서 꽤 구독자가 많이 보유되어 있는 채널 중에 2개의 채널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페널티를 좀 받았어요. 그분들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잠깐 컨텐츠를 못 올리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2개의 채널이 삭제되는 일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했죠. 그리고 그 채널들이 없어진다면 홀덤 관련 영상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채널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상호관계, 더 나아가서는 동생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랑 달라요. 비즈니스는 한 개의 파일을 먹기 위해서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오더를 따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 먹고 얘가 얼마 먹고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유튜브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한정된 것과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홀덤 채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채널이 많아지고 더 대중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홀덤을 하게 된다면, 홀덤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쪽 분야도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렇게 홀덤 채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요소를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을 아낄게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홀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홀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실력, 겸손, 절제력, 요 정도요. 더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함양하고 배양해야 될 그런 것들로만 제가 얘기해 본 겁니다. 물론 우선 실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다른 말로 공부죠.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부한 내용을 잘 적용해야 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마이클 조던 명언 중에, 당신들은 8시간 동안 슛 연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기본적인 기술이 틀렸다면 잘못된 방법의 슛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누구한테 배우느냐와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겸손이에요. 사실 이것은 홀덤을 잘하기 위한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감과 거만함은 다른 겁니다.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뭐 절대지존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힘과 실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포커를 얘기하는데 포커 실력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최고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대응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실력이 좋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레벨의 단계를 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위치에 못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겸손은 홀덤을 잘하기 위한 요소라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절제력입니다. 다른 말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틸트가 극에 달하면 그동안 쌓아올렸던 뱅크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실력에 관계없이 잘 되는 날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매드빗을 당하는 날도 있어요. 이때 슬기롭게 헤쳐가는 지혜와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련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론이나 실력은 약한데 테이블에서는 크든 작든 자주 위닝하고 일어나는 시니어들, 소위 코딱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리만 차지하는 플레이어라는 얘기도 듣고요. 어쨌든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물론 뭐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고 뒤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많이 유도하는 노련미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될 때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런 부분은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온 노련함과 경험을 시간으로 비유한다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건 영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홀덤을 치면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또 올라가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걸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운빨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할 거고. 오늘 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떠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